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이런 건강한 공영방송을 회복할 수 있는지, 또 오늘 현장에서 지금까지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 일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MBC의 정영환 본부장, 또 KBS의 정현석 본부장 또 나오셨고, 또 시민사회가 또 민주진보를 합쳐야 될 가능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전문에 보면 MBC가 거의 악의적인 업무 수준으로 승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MBC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정말 그런 일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가 이제 MBC 공영방송을 살리기 위해서 추천하고 계시는 MBC 본부의 정영환 본부장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MBC 본부장 정영환입니다. 고해성사하는 기분으로 나왔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지하신 정 교수님 대한 전적으로 공감하고, 실제 지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악의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170일을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불편부당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보도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편들기 보도입니다.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하는 보도, 노골적으로 자기 철학과 가치를 방송에 사강으로 심는 것, 이것이 가장 금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김재철 사장 취임 이래 정치평을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재작년 이근행 집회도 마찬가지였고, 작년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1년 동안 논사를 앓다가 결국 올해 총선 대선을 앞두고 가장 공정해야 될 방송이 이런 식으로 유지되면 역사의 부역질을 한 것이다,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것 라는 기치 때문에 저희가 안 일어설 수가 없는 상황에 파업했고, 170일을 파업했지만 아직 시정된 것 전혀 없이 되레 악화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어떤 식의 불공정 보도가 있었는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아마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이거는 일례가 아니고 상례다라는 게 전 국민적으로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 MBC가 어떤 식의 불공정 방송에 패턴을 보였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실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저희가 26번이 넘는 민주방송시청위원회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민실이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공정하지 못한 방송에 대해서 리포트를 제출한 겁니다. 노동조합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 불공정 방송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걸 가지고 단협에 약속된 공정방송 협의회라는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노사 양측이 공의하는 회의죠. 그 회의를 통해서 이 불공정이 지적이 되고 인정이 되면 다음에 이런 식의 패턴의 공정방송이 망가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는데, 26번을 제기하면서 50건이 넘는 아이템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노조가 제기할 때는 선정적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회의체에 노사 동수로 되어 있는 회의체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명확히 주장할 수 있는 것들만 가져가 나갑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고 그게 다시 거꾸로 시스템으로 반영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말씀드리면 저희 노조의 시각에서 불공정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거에 두려가 없습니다. 상대가 이 정도면 인정할 거다라고 제기한 것만 총 6건이고, 거기 50개 아이템이 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아이템들이 4월 22일 강원지사 보궐선거, 유성기업 파업, 장관의 사청문회 다수고요. 지금 불공정하다고 저희가 제기한 리포트를 작성한 보도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9시 뉴스 데스크 기준으로. 대학생 반값 등록금도 다수였고요. KBS 도청목 사회 누락 등록 다수였고요. 김재중 한진중공업 음성 문제도 그랬고요. 위키익스 보도 누락된 거. 대법원 피디수첩 무죄 판결에 저희가 사과방송한 것도 작년에 가장 큰 거는 역시 1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3주간 일어났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아이템 전체를 저희가 개량화해가면서까지 보여줬습니다.
대통령 사정 논란, 그다음 한미 FTA 문제, 미국 BBK 판결 문제, 김문수 소방관 인사 조치, 119 사태 등등. 지금 이제 이 제목만 들으셔도 다 아시겠지만 작년 한 해 보수 일간지까지도 일면에 안 쓸 수 없었던 기사들을 지금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MBC 뉴스에서 누락시키거나 아니면 마지못해서 단신 처리하면서 방송하는 알리바이로 나도 그냥 보도했다. 아니면 다음날 9시 뉴스에서 누락시키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한번 그냥 내 정도로 희석시킨 물타기 보도를 한 내용들입니다. 지난해 이런 것들이 1년 내내 쌓이면서 이게 하나하나로 보면 그냥 공방으로 오고 갈 수 있는데 이게 모이면요 스테이션 이미지가 굉장히 국민들 눈에 각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한 건 한 건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다 뉴스를 평가하면서는 이런 것들이 쭉 쌓이면서 이슬비에 몸젓는다고 MBC 뉴스는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힘 있는 보도는 왜 안 하는 거냐, KBS, MBC, SBS는 다루는데 MBC 뉴스는 이게 없지 라는 게 하나가 두개가 쌓이면서 국민 민심이 MBC의 등을 돌리게 되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시에 거리에서 반대 집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KBS, SBS 반대 의견들을 저희 노조 시각에 충실히 다른 건 아니지만 보도했습니다. 한국지로 다 뒤에 붙이고요. 찬반 양론해가지고 MBC는 그거조차 안 하는 바람에 결국 지난해 12월 달에 성남 군중위에서 카메라가 땅에 떨어지고 쫓겨나는 중계차가 현장에 못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내부적으로는 김문수 도지사 119 역시 이제 보도 누락거리입니다. 보도 누락된 경위가 참 기가 막힌데요. 반등 성명을 내는 것은 기본인 것 같다. 근데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당시 사회 입장에 논평이었어요. 왜 방송이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 공무원은 반등 성명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 기자들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비판한 건 그 건이 저희를 파업에 이르게 하는 도화선이 됐다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는 상태에서 더 이상 저런 데스크와 저런 국장, 저런 본부장 밑에서는 총선 보도 하다가는 저희가 월급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MBC 셔터로 내려야 되는 날 오겠구나. 총선이 결과가 뒤집히고 대선 결과가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국민들이 MBC 요구하는 게 하나겠다. 셔터를 내려라. 너희는 언론으로 자격이 없다. 이런 절박함 때문에 이제 170일 파업을 했는데 170일 파업 기간 중에 더 말도 안 되는 그동안 저희가 이제 1년의 사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편파 보도가 이제 총선 방송을 이루어집니다. 총선 방송 때는 내가 파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등장할 수 없었던 것도 있지만 차마 그리고 보지 못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옵니다. 이 사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조작하는 상황까지 진화가 되는데요. KBS, SBS의 보도가 정 반대로 이제 MBC 보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제 첫 케이스가 되는데요. 상대사가 동일한 사이즈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경합인지 우위인지라는 걸 보여준다면 저희 MBC는 새누리당, 철저하게 새누리당의 유리한 측면에 결정을 한다. 이를테면 새누리당이 우위를 정하고 있는 보도다라는 판단이 되면 후보 사이즈를 그림 사이즈나 사진 사이즈를 2배로 키운다는 거죠. 2배로 키우고 이쪽 상대 진영의 후보 사이즈는 다로 줄이고 거꾸로 또 어느 날은 새누리당이 불리하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사이즈 사진을 내겠지.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거꾸로 다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 이미지도 보통 방송사가 선거 방송에 사진 이미지를 쓸 때는
동의를 받습니다. 보내주는 사진을 쓰게 돼 있는데 파업을 했기 때문에 인력이 없어서 사진을 못 받았다는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 민주통합당 이 야당 쪽은 이제 단일화 후보가 많이 있었죠. 단일화 후보 측의 사진은 이미지가 안 좋은 찡그리고 있는 인상, 아니면 피다하게 붙어 있는 인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진을 씁니다. 저희가 이 문제 제기하면 사진을 받을 인력이 없습니다. 멘붕 스프 따로 없습니다. 저희 당신이니까. 또 이제 이 여당 쪽의 여러 가지 캠프 분위기, 선거 이 활동의 분위기는 프리시아시나 국정에는 인파 등을 잡는다 하면 야당 쪽에는 사무실에서 회의하고 있는 미디엄 샷이나 후보의 단신 얼굴만 잡은 사진을 쓴다든지 하루 답답해서 그림을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쓰냐 대형화를 시켜봤더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계량은 그래도 처음 해봤는데 한쪽을 풀샷을 쓰면서 한쪽은 뭐라 그럴까요? 웨스트나 타이트하게 잡은 샷을 쓴 비율도 달랐고요. 대량화에서도 달랐고 또 저희는 이런 부분 좀 만성 처음 봤는데 부산 같은 경우 김도 문성근 후보가 실용 일관 박빙이었습니다. 당시 자유선진당, 국민생각, 국민한국당에서 3명의 후보가 같이 뛰고 있었는데 1% 미만, 많아봐야 1.5, 1%, 1.4%의 지지를 가진 후보의 의견까지 다 넣어주는 리포트를 하더라고요. 부산의 선거 동향을 보도하면서 이 나머지 마이너한 세 후보의 발언은 다 이런 겁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민주통합당이 여러분들을 향해 점령해서 보고한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4대1로 한 사람을 난도질하는 보도까지 내보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MBC 보도가 이렇게 하는 것이냐를 알아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직업 언론인으로 파업을 하고 있었지만 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4.11 총선 보도는 그동안 MBC가 해온 총선 보도 평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여권의 홍보 보도를 자임하고 나서 보도라고 주장합니다. 최근 보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저희가 최근에 분석한 게 있는데요. KBS, MBC, SBS의 보도 형태를 이제 개량화해봤습니다. 이 세 후보에 대해서 과연 균형을 지키고 있고 공정성을 지키고 있는구나. 기간은 7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보도를 대상으로 삼았고 KMS 세 군데를 비교했고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검증보도 분리안을 그냥 기계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참 재밌는 건 지금 KBS, SBS는 박근혜 후보 분량이 2배가 많습니다. 안철수 후보. 당시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박근혜 후보가 훨씬 더 검증의 분배를 만든 시기였고 그것을 반영하는 양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MBC는 좀 반대입니다. KBS, SBS가 2대1로 나온 게 거꾸로 1대2가 나옵니다. 지금 도표에서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MBC고요. 박근혜 후보가 분량이 반이고 안철수 후보가 2배로 나옵니다. KBS, SBS는 거꾸로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단적으로 지금 MBC가 가는 방향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라고 보는데요. 공영방송 3사의 보도가 크게 다르기가 어려운 겁니다. 특히 검증 보도나 이런 식의 대량화에서 수치가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의도나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뭔지는 결과가 많죠. 건건이 회사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다 모으면 지금 MBC가 가는 방향, 지향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보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이용하고 있는지가 방증되고 반증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제가 알기로 KBS, SBS도 안철수 교수의 논문권을 한 달 전에 이미 입수를 해서 검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김현석 위원장님이 이제 아시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실 텐데, 저희가 확인한 이건 이
저희가 단독 보도라고 했던 안철수 교수의 표절로 보는 이 논문이 이미 한두 달 전에 모든 언론사 기자들한테 넘어간 내용입니다. 느닷없이 MBC가 단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만 봐도, 이거 검증 안 해도 보도의 그 1분 30초 꼭지만 봐도 전문가 의견이 없습니다. 기자의 멘트만 계속됩니다. 이 의학이나 공학은 전문적인 영역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단협의 의견이 됐건 아니면 해당 교수, 협회 의견이 됐건 그 교수들의 이 의견이 충분히 취재가 돼야 되고 그 의견이 기자의 입이 아닌 실제 인터뷰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뭐가 맞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혀 없었고요. 두 번째로 반론도 제대로 내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왜 그렇게 썼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명색이 대권 후보인데 8시경에 전화해서 이 부분은 좀 공부하겠습니다. 회장으로 6시경에 전화했다라고 하는데 6시경에 전화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회사 얘기되고 그날 그게 그렇게 스트레이트로 반드시 나가야 될 시의성이 있었냐. 그것도 없는 보도를 대선 주자와 함께 6시에 전화를 해서 그 논문이 표절 아니냐고 따져놓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인지 들여다보고 대답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무시하고 방송을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제 국민적 역풍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보도에 의해서 안철수 교수가 표절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날 저녁에 뉴스 못 봤는데 저녁 11시에 집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보도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역풍이 부냐 라고 봤더니 역시 속된 말로 개판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노조가 성명을 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가 공개적으로 더 이상 아무 얘기를 못하면서도 계속 이 전문가 리포트 검증도 있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공영방송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책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지 결과적으로 김재철 사장과 지금 김재철 사장이 뿌려놓은 이런 편향된 가치관을 가진 보도라인의 보직기자과 국장이지만 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파업을 한다고 이걸 막을 수 있는 환경이 뭐 아니죠. 지난번에 170일 파업을 하면서 더 사태가 악화된 걸 다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대선 방송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는 저희 구성원들이 그냥 냅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파업이 됐건 아니면 다른 방법이 됐건 다시 이런 보도가 지속이 되고 또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현재 경영진과 현재 경영진이 나아가고 다른 공정화 사장이 오고 또 이 앵커도 바뀌고 이 특단의 조치를 다 취한다 해도 이걸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참으로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국민들이 발을 공동 부르고 보시는 것만큼 저희 구성원들이 훨씬 더 책임이 크고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또 이제 대선이 2달 앞이 남았는데 이런 식의 보도가 한두 번만 더 나온다면 아마 진짜 뭐라 그럴까 80년대 방주현 씨가 불타고 하는 식의 이 민심으로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다시는 MBC를 쳐다보지 말아야지 다시는 저 방송사에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불공정한 보도가 김재철 사장이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라고 눈을 감으시면 안 되고요. 저희 구성원들이 싸워야 되죠. 앞에 시민단체의 어르신들이나 국민들이 훨씬 더 강한 문제지, 센 비난, 비판, 그렇게 해주셔야 그게 힘이 돼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김재철 사장이 방진 의견 수렴, 이른바 청문회에 나가고 그게 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이사할 때는 박문진 이사회가 김재철 사장에 대해 입장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지금 흔히 말하는 상정된 사태고요. 어떻게 처리하나 저희가 지켜볼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정권에서 장악된 MBC를 어느 후보가 세습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MBC를 어느 후보가 즐기고 있고 웃고 있는 것인가라는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다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싸워야 제자리를 돌려놓습니다.